그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잖아요. 와, 황금 연휴를 하루 일정에 10개 막 12개 이렇게 되는데 저걸 어떻게 견디지? 아니 좀 잠은 좀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저희가 예전에 20대 대통령 3년 전을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윤석열 탱자탱자 놀고 막 휴일이라고 일정이 없어. 진짜 술 먹어야 되니까. 진짜 욕 나와. 네. 일정이 없어요 아예. 그리고 신정환 교수님이 밝혔지만 술 먹고 호텔에서 자느라고 일정 못 나가고 스피커폰으로 대신 일정을 대참하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하루에 비공개 일정까지 하면요 17개, 18개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접 경청을 하겠다 그러면서 전국을 지금 투어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좀 보니까 국토 종주편에서 증평, 충북 증평, 다음에 저 옥천, 네. 영동, 그다음에 충남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요. 예. 금산, 그다음에 전북 장수까지 아이고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저희 가서 또 연설하고 시민분들 만나고 듣고 악수도 하고 뭐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심이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지금 수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 대선 때랑 분위기가 다르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환대라 할까요? 네. 응원이 엄청나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들 정말 이제 그 당시는 그냥 환호였다면 이제는 이분한테 너무 희망이고 절실한 거예요. 제발 대통령 돼주세요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서 딱 안기더라고요. 6학년 아이가. 그래서 저 영천에서 대통령님 보러 와서 대통령 보러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내란 4개월 동안 감정이입이 돼버린 상태. 그래서 이재명 우리 편이구나. 원래 유능했는데 무슨 악마화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이지를 했구나. 맞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해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가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라고 합시다. 네. 계속 입에 올라가지고 3차 내란도 국민이 진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국민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동일체성 계속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란을 당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어쨌건 논스톱 민생 행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이제 이따 그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네. 삐져가지고 막 저 지방 내려가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계획대로 착착착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빠르게 시작한 거잖아요. 네. 이 자체를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쪽에서는 내분이 일어났고 완전히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났고 싸우고 있는데 1일부터 벌써 4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이동한 거리가 무려 573km.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파란 점퍼 안 입은 거는요. 선거운동 시작이 안 돼서 그렇고. 맞습니다. 예. 10일 이번 주 일요일 날 후보 등록을 하면 13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20일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마이크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마이크 없이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그렇죠. 마이크 쓰면 이제 선거운동 자체 이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늘 원래.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분이 이렇게 한 박스를 갖고 왔어. 주니까 안 받아. 검찰이 이걸로 5년 때릴지 그렇죠. 모른다. 맞아요. 그다음에 기록 6만 페이지만 들고. 아니 그냥 이제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가면 시장에서 먹여주잖아요. 이것도 먹이면 또 그것도 불법으로 먹었다. 아휴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씩 이제 하는데 저 옆에 따라다니던 분들이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하나씩 얻어먹는 상태. 야, 진짜 각박하다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 얻어먹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요. 자, 이재명 후보의 근황은 여기까지인데 델리민주나 이재명 후보 채널에 가시면은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계속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이재명 대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지금 12일 전까지 다 팔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2일 전까지 다 팔아. 12일 전이라는 말은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마감일. 그리고 13일부터는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뭐 고등법원 쪽에서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한번 보세요. 이용 의원 쪽에서 만든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저렇게 잡혀 있어요. 대선 기간 중에. 아니 어떻게 차. 심지어는 선거 당일날도 출석. 아니 이거는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내가 선거에 어떻게 보면 출마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인 건데 심지어 예전에 송영기 대표님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 감옥에 있었잖아요. 총선 때. 그래서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내보내줘야 되는 아니, 건데. 그냥 일반 누구나. 형사 피고인들도요. 맞아요. 총선 출마가 아니라 회사 출장 간다고 해도 판사가 알겠다고 다음에 기일 잡읍시다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 선거 예. 운동 기간 22일 중에서 5일 재판. 심지어 선거 날도 재판. 아니 이게 너무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헌법 대한민국 헌법 116조 자, 읽어봐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고요.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돼. 네. 예를 들면 김문수나 한덕수는 막 돌아다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재판받으러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총선 때도 사실 대표가 재판받으러 다녔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날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위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11조거든요. 네. 이런 법에 의거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 12일 넘어서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고 동시에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선거운동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공정한 선거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보님께서 재판을 출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캠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대법원에 대한 압박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압박을 시작하고 네. 있는 거예요. 12일 전에 나는 고등법원에서 자,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럼요. 근데 지금 조희대 청문회도 하겠다.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하겠다. 대법관 증언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서초동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법원에서는 분위기가 그렇다며 좆됐다. 아,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날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여기서 부는 훅과 후폭풍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건드려 놨으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법원 그냥 두겠냐고요. 완전 개혁을 해버리는 거지. 네. 이제 문제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대놓고.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재명 후보여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침해를 합니까? 이게 아무리 김문수든 예를 들어 한덕수든 똑같은 일 당했어도 아마 국민들은 분노했을 거예요. 물론 정도는 덜했겠지만요. 네. 원래 국민들의 눈이 사실은 검찰 개혁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어요. 검찰이 항상 자의적인 검찰권, 수사권 남용 문제가 심화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은 사실상 검찰 개혁으로 쏠려 있었고 상대적으로 덜한 사법부는 그래도 공정하니까 사법 개혁에 대한 어떤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사법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 스스로 대법원이 아예 무덤을 판 거죠. 예. 네, 이제 정권 교체되면 완전히 해체 수준의 사법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일 없었으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손대기가 좀 거시기해. 맞아요, 맞아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국민들 성화에 못 이긴다니까.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네. 11일 밤까지 답해. 음. 토요일 밤까지 답해. 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게 답이 만약에 안 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12일쯤에 발의를 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72시간 규정이라는 게 있어. 법사에 있어 보니까 알죠. 예. 24시간 이후 보고 이후 24시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네. 탄핵안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따가 뭐 보면 15일 날 만약에 이제 고법 판사가 안 받아주면 15일 날 한번 불출석하는 뭐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특별 송달관 통해서 지금 그 보냈다고 하는 게 아직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 아니 대표가 저렇게 전국 다니고 있어서 특정하게 장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측면도 어떻게 줄 있지만 거예요? 예, 예. 특별 송달관이 해당 담당자가 자기 지역이 정해져 있대요.
뭐 인천 특별성달관이 갔다고 쳐. 네. 인천이 없는데? 집에 비었는데 그러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집행송달인데 이 집행송달을 법원에서 촉탁받은 집행관이 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행관이 전체 그냥 뭐 차 타고 다닌다고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집행관이 소속 관할이 있어요. 아. 해당 법원의 관할까지만 아. 송달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또 다른 법원에 송달 촉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후보님이 단양에 가서 일정을 한다 그러면 네. 단양 법원에 촉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우리 후보님 일정이 시 경계를 이렇게 지금 막 넘나들잖아요. 오늘만 해도 충북 증평 갔다 옥천 그래서 영동 막.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집행송달을 한다고 했지만 휴일이 그리고 또 휴일이 껴 있어요. 요 집행관들이 준 공무원인데 아주 또 빠삭하게 또 휴일을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쉬어야죠. 쉬어야지. 쉬어야지. 공무원이 당연히 쉬어야지. 빨간 날은 그래서 걸리죠. 아직 쉬지 않는 아직 송달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송달이 안 됐어. 쉬셔야 이렇게 돼요. 변수 생각지도 못한 변수인데. 근데 문제는요. 법원이 저런 짓거리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법들 한번 볼게요. 법원 조직법. 예?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 정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속 요건 재규정. 형법 개정안. 법률 왜곡하거나 사실 조작한 판검사 법 왜곡죄로 처벌. 법원 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3분의 1 이상 판검사로 임명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 이용해 사심제 현실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 지금 대기 중이야. 네. 총알 장전. 이거 대법원이 견딜 수 있겠냐고. 내가 봤을 땐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 사태 때 현직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맞습니다. 거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좀 명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조이대를 탄핵해도 역풍은 없다.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 오늘도 내가 민심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단일화 파기하지 마시고요.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 이재명 잡으려고 별지랄 다 한다고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맞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 문영배 재판관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어디 강의를 나갔을 때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절제와 관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 판단은. 근데 지금 보십시오. 대법원 판단이 어디 관용이 있고 어디 절제가 있습니까? 절제는커녕 막 무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이 그걸 참아줘요? 이게 원래 네.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해결돼야 될 그 영역에서 사법이 자제돼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 행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 확립된 판례로 있고 항상 우리 법원은 이런 어떤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거나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이번에 국민의 주권 행사를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의도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너무나 개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법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왜 내부에 있는 판사들이 더 흥분하고 더 화를 냈냐면 사법부 스스로가 본인들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을 훼손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예.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중에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분 한 달 안에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끼리 믿고 가면 대법원이나 법원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신들 자체를 국회의회에서 모든 운명이 바뀌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저들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직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국민들이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척화돼버린다고 보면 예, 되죠. 가만히 법원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들처럼 뭐 부셔는 아니지만 정말 그거에 그 정도로 가까운 국민적 대혼란과 분노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대법관들 로그 기록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한 청원이 서명이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또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토요일 날에 조희대 대법관 수사하라고 대법원장 수사하라고 또 고발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약간 쌓여 있다가 네. 한 달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돼. 난 조이대는 결국 임기 못 채울 거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론은 어떨 것인가? 어제 MBC 여론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정권 교체하고 정권 재창출 어느 쪽이냐? 여기 지금 1000명짜리 전화 면접이거든요. 국민의힘 아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56.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36인데 36이나.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질문지 내용 네. 순서에 따라서도 이건 바뀌어요 많이. 신경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투표 참여하겠다 84 투표 안 하겠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9 투표할 생각이 없다가 7 정도인데 지금 이런 설문에서 투표하겠다라고 한 게 84면 대략 저는 70% 예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항상 그랬어. 다음에 지금 후보를 지지할 거냐 계속 지지할 거냐 물어봤어요. 계속 지지하겠다가 84 바꿀 수도 있다가 15예요. 여기는 그 아마 한덕수 쪽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5는? 다 포함돼 있는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뭐 이재명 또는 비이재명 누구를 지지하든지 대충 평균은 84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 지지 강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와, 올라. 파기환송 이후에 88이던 게 93까지 올랐어요. 5%포인트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잘 몰랐을 때는 아 이재명 죄가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생쇼를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더 지켜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도 야, 더 오죽하면 저래? 뭐 이런 마음 생기죠. 이건 되게 감동이야.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이런 거야. 맞습니다. 엄청 감동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5%포인트 올랐다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국민들 전반의 정서라는 게 여론조사로 5%포인트 올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네. 거죠. 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93%는 사실상 전원일치예요. 전원일치죠. 전원일치. 맞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준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19나 떨어졌네요. 오히려 이준석은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훨씬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지금 이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정책 이상한 뭐 군 간부 임기 줄인다. 군복무 기간 더 줄인다는 군대 안 가본 병역 미필자의 공약 이런 헛발질만 하니까 더 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성가족부 뭐 없애겠다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이준석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율을 최대한 올려서 특정한 시점에 간보기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단일화 같은 건 생각도 안 할 것 같고요. 결정적인데 내가 봤을 때 이준석은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 김문수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택없이 부족하면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안 가면 사실 이준석 정치 생명은 사실 나락 아닌가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네. 끼어들 틈이 없어요. 네. 이준석이 끼어들려면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가 아주 스무스하게 빠르게 조기에 단일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한덕수 뭐 김문수 이게 아예 어긋나가지고 23일까지 되냐 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이준석하고 단일화할 시간이. 그래서 이준석은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나는 의미 있게 뛰면은 결국 이준석이 지금 현재 보수의 포지션을 차고 들어갈 것 같고 그 경쟁은 나중에 이준석과 한동훈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8, 국민의힘 34. 전화 면접에서 저렇게 많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전화 면접에서 지금 이건 뭐냐면 대선이 가까워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어서 보수가 과표집되고 결집하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면접에서 옛날에는 상담원이 물어볼 때 민주당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가 자동응답보다 적게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난 민주당이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어.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가 지금 표출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자 가상 대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가 됐을 때는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5. 네. 저 50%가 넘었다는 건 전화 면접 기준으로 봤을 때 60% 득표 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한덕수가 됐을 때는 김문수보다는 2%포인트 높아요. 아니 3%포인트 높은데 다 그 뭐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알고 보면 김문수나 한덕수나 파괴력은 없다. 그 대표 이재명 후보는 똑같네요. 누가 나와도 50. 네. 자, 중도층의 대선 후보 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55, 김문수 19, 이재명 56, 한덕수 23.
아 근데 사실 저 사진에 저 이재명 후보랑 나 둘이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약간 불쾌하네요. 네, 진짜로. 제가 사퇴해야 돼요. 네. 불쾌해.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당선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뭐냐면 내가 찍지 않아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선 가능성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네. 왜냐하면 내가 일단 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재명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3%. 네. 김문수 10, 한덕수 15.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도요. 지금 이재명이 될 거야 44. 44. 한덕수가 될 거야 27. 김문수가 될 거야 14 이렇게 됩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이거 그냥 뭐 이재명이 되겠네 하면 대구 경북 지역의 분들의 저항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체념하게 되니까.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네. 거죠. 예. 보람빛 이거 있잖아요. 아까 그 대선 후보 선호도 중도층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50, 59.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네. 지금 대선 후보 선호도라고 해서 중도층 나와 있잖아요. 저 선호도란 말은 누구 찍을 거냐고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들을 쭉 나열해 주고 이 중에 누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세요. 찍는 거랑 상관없이 네. 이 중에 제일 낫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을 생각이 없지만 그중에 보니까 이재명이 제일 낫네 하는 숫자예요. 저게. 중도에서 봤을 때. 그렇죠. 인상은 과학이라고 사실 좀 대통령 상은 또 있긴 하네요. 딱 이렇게. 근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네. 이재명 후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 상에 근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 비과학적이긴 한데. 비과학적인데 인상 딱 보세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상이 과학이라는 게. 그 지금 프로필 사진 난 내가 보기에 되게 잘 찍었어요. 날카로운 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나.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개요는 이렇습니다. 자, 1000명짜리고요. 응답률 15.4%. 상담원이 직접 물어본. 이게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안심번호 쓰죠. 예. 그다음에 상담원이 지금 직접 회사가 코리아 리서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조사 기간인데요. 네. 5월 4일 날 해가지고 사실상 지난번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에 그 파기환송의 판결의 결과가 사실 여론에 영향을 네. 미친 여론조사라고 봐야 돼요. 조이대 난 이후에 이제. 조이대 의단. 조이대만 맞네.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어쨌건 지금 63%. 어마어마하네요.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못 이깁니다. 정가을님 드디어 티 받아서 입고 나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하네요. 와. 기다리면 새로운 세상이 오니 힘내고 응원합시다. 국민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 티요. 예, 이 티, 그게 티. 뭐예요? 이게 이거 스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했다고 윤석열 사진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 아. 이 시간. 네. 저게 그냥 일반적인 티인가 보다 네. 이렇게. 이재명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지 마요. 차라리 코인 얼굴. 그거 좀 과해. 나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래. 선거운동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그럼 조그만하게 넣을까요? 나처럼 휴대폰에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처럼 이걸 휴대폰에다가 강요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은근히 홍보하는 게 낫다. 자, 그다음에 구자형님. 요즘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혈압이 오르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믿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펼칠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며 오늘 또 새날 방송 드리며 화이팅입니다. 포나님과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 범님 지금은 이재명 감사합니다. 개봉돌림 동지들이여 보고 있나 나 김문수 30년을 기다려봤다. 바로 홍감탱 뚜껑이를 모두 보내고 드디어 당을 접수했다. 엄지손가락만 남았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 나의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이 파쇼당을 완전히 뽀개버리겠다. 몰라 배째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이따가 따로 한번 우리가 다뤄볼게요. 김병철님 살다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아기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기를 위해 목숨 거는 집단인가. 법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를 피해 입히네. 시발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정의를 위해 힘냅시다. 화이팅 임세은 또 지키자. 결국 뒤에 말을 위해 앞에는 길게. 그러니까요. 예.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아니에요. 우리 남편 야구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구해? 예. 저희 야구도 잊어버렸어요. 오늘 휴일이구나. 예. 몰랐네. 예, 휴일입니다. 휴일 느낌이 안 나. 남편은 어디 팬이에요? LG 팬입니다. 오. 저희 또 서울 사람들이라서. DTD. 예. 왜요? DTD. DTD가 뭐죠? 유명한 격언 있어. 뭐죠? DTD. 다운 팀 이즈 다운. 자, 자, 가끔 잘해요 그래도.